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 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온 대지가 푸른 물결로 가득 채워진 요즘입니다. 전북 고창에서는 청보리밭 축제가 열리고 각급 학교 또 회사에서도 봄소풍이나 운동회, 야유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22도 안팎의 따뜻한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치솟는 여당 지지율, 한국당 침체 가속, 이런 주제입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야권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권 지지율이 수도권 보선 전략은 물론이고 지방선거 후 차기 당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면 초과에 빠져든 입장입니다. 지난 4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3%로 그 전주 73%보다 1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여론은 10%로 전주 18%에 비해서 절반가량 떨어진 수치입니다. 리얼미터에서도 비슷한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2018년 5월 1주차 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8.3%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평가는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불러왔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5%로 2주째 상승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2%,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6%에 갇혀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터져나오는 굵직한 정치 이슈는 새 결집 형태로 반영돼서 여야 모두 지지율이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여당 지지율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일까요?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오는 6.13 지방선거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월 22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역단체장에서 6석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선거 승리를 자신했지만은 갈수록 이런 전망은 허물어지지 않나 그렇게 박지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특히 보수 야당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통적 텃밭이었던 영남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뒤 적지 않은 지지율을 얻고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어리둥절하다는 그런 시각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드루킹 사건 특검 요구 단식 과정 속에서도 당 안팎에서 여전히 홍준표 비토론이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당내에서 홍 대표에 대한 비토론이 적지 않지만은 현재로서는 확실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참 선거 앞두고 여야가 표정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고심이겠네요. 뉴스색쇼 두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그 3차 회의를 워싱턴에서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한미가 다음 주 중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그런 얘기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내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워싱턴 DC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나요? 양측 수석 대표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또 티모시 배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이고 양국의 외교 국방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주요 의제를 보면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비롯해서 해외 주둔 미군의 주둔 비용 문제, 이에 따른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현안 사항 등입니다. 이에 앞서서 미 측은 지난 3, 4월 열린 1, 2차 회의 때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점을 들어서 난색을 보인 바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에서 우리가 분담하는 몫을 말하죠.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라든가 각종 미군 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이런 명목으로 쓰이게 됩니다. 뉴스색쇼 세 번째 소식입니다. 보수 후보들도 무상급식 공약 내놔, 이런 주제입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에 나선 야권의 보수 진영 후보들이 그동안 진보 진영 후보들이 내놨던 그런 전유물이었던 무상급식, 무상교복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인기 영합 정책이라면서 반대했던 4년 전과는 그야말로 대조적인 양상을 지금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이 같은 대표적인 곳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최대 접전지인 경상남도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태우 경남도지사 후보는 최근에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하면서 30, 40대 젊은 층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경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로 재임하던 2015년 1월 무상급식을 중단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 상당히 정치 이슈화됐던 그런 사안이었죠. 그때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던 김예비 후보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당시 홍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여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김예비 후보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교육감 예비 후보들도 앞다퉈서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도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김선용 경남교육감 예비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7년째 동결이 된 급식 단가 인상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미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인천, 세종, 강원, 전북, 전남에서는 친환경 급식이 이번 선거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인 고승희 예비 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을 약속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요즘 같은 정치철, 이 포퓰리즘이라는 논란 속에서도 무상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이 포항급식연대 전정란 사무국장은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교육의 복지적 성격도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료가 무료라고 해서 진정한 무상교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습에 필요한 재반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저출산 극복에도 좋은 것 같다고 이 무상교육 공약을 거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바로 돈, 예산 문제입니다. 확보된 예산이라든가 또 재정 지출의 순위는 아랑곳 없이 유권자의 표만 얻기 위한 이런 인기몰이식 공약만 남발한다면 이야말로 허공에 뜬 헛구호며 유권자를 현혹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시점에서 문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10% 내라고 하네요.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성이 있는 그런 현실 가능한 정책을 내놓고 성실하게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뉴스 자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돌아온 손학규 선대위원장으로 안철수 돕는다. 이런 주제입니다.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 고문이 바른미래당의 6.13 지방선거 중앙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손학규 전 고문을 만나서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손 전 고문이 중앙당 선대위 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고문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인 미래캠프 선대위원장도 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전략기획을 이현주 의원, 또 홍보 부문을 김수민 의원이 맡아서 지방선거 관련 대비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헤드라인 제목을 통해서 소개하는 그런 제목 뉴스 코너입니다. 김정은 40일 만에 또 중국행, 북핵 폐기에 생기는 변수들, 지금 세계가 한반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매일 이에 관련된 새로운 뉴스들이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장 북 자발적 항구적 핵 폐기의 회의적, 모험가 김정은 트럼프와 빅딜 가능, 검증 과정에서 충돌 우려. 다음은 새 항로 열어달라 북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요구. 다섯 번째, 얻어맞은 김성태, 휘청이는 정치. 그렇습니다. 바로 제목 한 줄이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은 드루킹, 대선 7개월 전부터 댓글 조작했다. 일곱 번째, 분리수거 24년, 재활용 반도 못한 헛수거. 다음, 차르, 푸틴 네 번째 대통령 취임. 차르라는 표현은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가진 황제를
차리라 그럽니다. 푸틴이 네 번째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헤드 그런 뉴스였고요. 끝으로 억류된 미국인 3명 북 석방 직전 철회. 네, 과연 이 비핵화談判 정상회담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시각각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있죠. 뉴스 차키쇼 5번째 순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노천명 시인의 푸른 5월이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잣빛 하늘이 육모령 탑 위에 그린 듯이 곱고 연포 창포잎에 여인네 맵시 위에 감미로운 첫 여름이 흐른다. 라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는 정오. 계절의 여왕 5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밀물처럼 가슴 속으로 몰려드는 향수를 어찌 하는 수 없어. 눈은 먼데 하늘을 본다. 나는 활나물, 호남나물, 젓가락나물, 참나물을 찾던 잃어버린 날이 그립지 아니한가.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노래라도 부르자. 서러운 노래를 부르자. 보리밭 푸른 물결을 헤치며 종달새 모양 내 마음은 하늘 높이 솟는다. 네, 지금 전라북도 고창에서는 청보리밭 축제가 열리고 있죠. 감각적인 시적인 표현이 정말 뛰어난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5월의 감미로운 첫 여름 풍경이 이 시에 고스란히 담겼죠. 네, 뉴스 차키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 언덕길. 오늘은 노천명 시인의 푸른 5월이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뉴스 2가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선물로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고를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밝혔습니다.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국민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다고 하는데요.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다 이런 문구는 대부분이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구입할 때도 사용기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과 같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생활뉴스 2번째 소식입니다.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정부가 생태공원으로 다시 재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이었던 대북 협력 사업이 이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인데 이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재개한다는군요. 이런 한반도 신경제지도 계획 중 한강 하구부터 시작해서 DMZ를 가로지른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생태 환경 평화 관광 벨트로 하나로 묶어서 조성한다는 그런 구상의 커다란 사업 중 하나입니다. 통일부는 공원 조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휴전선 인근 군사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저는 꽤 오래전 아이를 둘 낳고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만은 더 이상 자녀 낳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부들이 피임을 선택하는 방법 시기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해야 된다, 아니다, 남편이 해야 된다로 시작해서 좀 더 후회하자라는 등 이 시술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는 사회적인 인식도 이 정관 시술 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녀를 셋이나 둔 한 시인이자 가장인 어떤 분은 굳은 결심으로 비뇨기과 문턱까지 무려 3번을 갔는데 결국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이미 정관 시술을 받은 친구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지극히 개인의 경험에 지나지 않은 일반화의 오류인 것이죠. 자신이 겪은 이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증상을 전체인 양 강조하는 행위 때문에 세상은 항상 오해와 맹목적인 믿음, 또 불신이 싹트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고 잡는 자세,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활기 있는 초여름 나날 되십시오. 지금까지 뉴스 프리즘, 뉴스 자켓쇼 편집국장 임병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